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가 함께 하는데요. 4월에 만나는 책 속의 제주의 주제는 제주 4.3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4.3의 연장선으로 색다른 책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책 속의 제주에서 제가 지난 3주까지 제주 4.3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제주 4.3과 같이 국가 폭력에 대해서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미얀마 사태를 꼽을 수 있죠. 오늘은 미얀마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비폭력으로 맞선 일화를 다룬 그림책 코스염 형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포털과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미얀마 소식을 접하고 계실 텐데요. 군사 쿠데타로 연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제주 4.3을 연장선에서 미얀마를 바라보는 책이 있다고 하니까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코스염 형제라는 그림책은 미얀마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코미디언 그룹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그림책입니다. 제주 4.3뿐만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어떤 한국의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주는 작품이어서 이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을 보기 전에 미얀마가 어떤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 잠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얀마는 과거 6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48년 버마 공화국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맞은 국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독립은 했지만 사회는 안정되지 않았고 내전이 일면서 1962년 군부 쿠데타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민주화 시위가 있었지만 지난 1988년에 또 다른 군사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버마는 오늘날의 미얀마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름만 바꿨을 뿐 군부 정치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네. 총선이 열려도 군부가 주도하고 또 군부가 앞세운 정당이 정권을 잡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에 있었던 총선거에서 군부가 의도하지 않은 정당인 아웅산 수지가 속한 정당이 집권당이 됐습니다.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의 비폭력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데요. 현재 미얀마 최대 야당인 민족민주동맹의 당수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총선을 군부가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이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거세게 항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번 시위로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의 넘는 이제 미얀마 국민들이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군부에 의한 쿠데타의 역사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와 맥을 같이 하네요. 책을 좀 살펴보죠. 코스염 형제, 미얀마 독재자에 맞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그 미얀마에서 실제로 그 군부에 맞서서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했던 코미디언 그룹을 소재로 한 프랑스 작가인 알렉스 쿠소가 글을 쓰고요. 또 샤를 뒤테르트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린 작품인데요. 첫 장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코스염 형제는 미얀마라는 나라에 살아요. 코스염 형제는 자유를 찾기 위해 20년 넘게 싸우고 있어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라는 무기로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염 형제는 자유의 수호자를 상징하게 되었답니다. 라고 이 책의 창작 배경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등장인물을 살펴보게 되면요. 백성과 왕, 장군, 코스염 형제 등이 나오는데요. 코스염 형제를 가리키는 특정한 인물이 있기는 하지만 책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염 형제라고 모두 코스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코스염 형제라고 진짜 형제도 아니지요. 코스염이 없고 진짜 형제가 아니어도 코스염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설명하는 그 코스염 형제는 미얀마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그 코미디언 그룹 형제와 이제 수많은 그 국민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이 책 속의 코스염 형제들은 웃음을 무기로 어떻게 자유를 지키고 있나요?
네, 코스염 형제는 백성을 위하지 않는 나쁜 왕의 모습을 조롱을 하면서 꼭두각시 인형극을 보여주는데요. 전국 방방곳곳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주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그 진짜 왕은 이 연극을 보고 아주 화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장군을 앞세워서 온 도시를 공포로 물들입니다. 또 은하계의 독재자가 나타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혀를 몽땅 잘라버리기도 하는데요. 네. 코스염 형제는 더 이상 말은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춤을 추고 흉내를 내면서 소리 없는 비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 형제들을 감옥에 결국 가둬버리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입을 다물고 연극도 조롱도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이 코스염 형제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더 이상 연극을 하지 않는데요. 그 대신에 아니라고 말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그림책이라서 이 모든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걸까요? 굉장한 서사인 것 같은데 이걸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이게 실제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코스염 형제는 실제 그 미얀마의 코미디언 그룹을 의미하는데요. 이 코미디언 그룹이 미얀마 국민의 그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고 국가의 지도자를 마음대로 정하는 그 군부의 나쁜 모습을 연극으로 꾸며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이 국민들은 우스꽝스러운 군부의 모습에 즐거움과 통쾌함을 함께 느꼈는데요. 이 아주 화가 난 미얀마 군부는 코스염 형제의 맏형인 파파레이를 6년 동안 감옥에 가둬버렸다고 합니다. 네, 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숨을 뺏거나 다치게 하는 이야기가 책에 실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미얀마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건데 과거 4.3이라는 광풍이 불 때 제주의 상황과 비슷한 거잖아요. 네, 국가 폭력에 이렇게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제주 4.3과 지금의 그 미얀마 사태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림책에서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 왕과 장군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역할로 그려지는데요. 지금 미얀마 군부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부상자는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해지고 네. 있죠. 투표권에 대한 자유와 어떤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 미얀마 국민들의 현실은 우리의 지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주 4.3을 기억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잊지 말자고 하는 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데요. 73년 전에 발발한 제주 4.3은 지금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이 너무나 큰 비극인 이런 비슷한 역사가 여전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책은 1910년대 그 초반대에 쓰여진 책인데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미얀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서 정말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그 10년 동안에도 독재에 의한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요.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그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군부에 대항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미얀마에서는 또 수많은 국민들이 쓰러져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매체를 통해서 미얀마 국민들이 이렇게 손가락 3개를 들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게 미얀마 국민들이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그런 동작인데요. 제주 4.3을 겪은 우리가 미얀마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손가락 3개를 들고 이런 의사를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연령층이 있나요? 네. 사실 그림책
그림책이라는 장르는 남녀노소 누구나 읽으면 참 좋은 장르입니다. 네. 또 요새는 또 이제 성인들이 그 그림책을 선호하는 아주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염 형제는 그 미얀마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조금 무거운 이야기와는 다르게요. 네. 그림 색채가 워낙 독특하고 또 경쾌하기 때문에 너무 무겁지 않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게 글로 설명하면 양이 상당히 방대해지거든요. 이해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나니까 간결하면서 이해가 쉽고 더 흥미가 갑니다. 이런 점이 그림책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책 속의 제주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림책 종종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주 4.3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달에는 이제 5월이 도래하죠. 네. 5월에는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와 아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다음 달에도 이제 그림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책여우에서 발간한 도채비 자장가라는 그림책인데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그림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